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말을 섞고 마음을 나눕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소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과 불통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대화는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고, 말은 무성하지만 공허함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소통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실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상대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견고하고 높은 성벽 하나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 즉 아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집착하고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마음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살아온 세월만큼 쌓아온 경험의 수풀과 지식의 창고, 그리고 굳건한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타인을 규정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이 틀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내가 정답이기에 내 생각과 다른 상대의 말은 오답이 되고, 내가 옳기에 나를 비판하는 상대의 진심은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아상에 갇힌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청이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내 안의 잣대로 그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혹은 저 이야기는 틀렸어. 라는 선입견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 몰라도 머릿속에서는 상대의 논리를 반박할 궁리를 하거나 내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킬지에 대한 전략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두 개의 단절된 독백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 상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결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상은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됩니다. 내가 옳다는 강한 확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기적 같은 연결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내가 가진 정답지를 잠시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상대방의 얼굴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비워낼 때 그 빈자리로 타인의 삶과 슬픔, 그리고 기쁨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이 아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소통의 경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릴 때 비로소 열리는 관계의 새로운 지평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으로 상대를 마주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소통의 길, 그 멀고도 가까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아상이라는 이름의 높은 담장.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직장에서 동료와 업무를 논하며 저녁에는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말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이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혹은 내 말이 맞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하며 답답함을 느낀 적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의 성격이 이상해서, 혹은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불통의 진짜 원인은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아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아상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맞다 라는 강한 고집이자 나라는 존재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정답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지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평가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이 정답지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내가 정답이니 내 생각과 다른 상대의 말은 무조건 오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감옥에 갇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감옥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견고합니다. 아상에 갇힌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필터링해서 듣게 됩니다. 마치 마음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소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마음의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어서 타인의 마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소통 부재의 비극적인 본질입니다. 소통의 창문을 가리는 짙은 선팅. 아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자면 자동차 유리에 아주 짙게 해놓은 선팅과 같습니다. 선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으면 차 안에서는 밖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리창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차 안의 풍경이 겹쳐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밖의 풍경도 원래의 색깔이 아니라 선팅지에 입혀진 색깔로 왜곡되어 보입니다. 소통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창문에 내가 옳다 라는 짙은 선팅지를 붙여놓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본연의 색깔을 보여주려 해도 내 눈에는 내가 보고 싶은 색깔로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끔한 조언을 해준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내 마음의 창문이 맑고 투명하다면 그 말 속에 담긴 애정과 진심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상이라는 선팅지가 발려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혹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은 반발심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상대의 조언은 간섭이 되고 걱정은 잔소리가 되며 진심은 나를 향한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는 답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그 정답을 뒤흔드는 모든 말은 불쾌한 침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상은 상대의 정당한 설명조차 변명으로 들리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 때문에 실수를 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들어보기보다는 내 기준에서 내린 판단을 밀어붙입니다. 내 원칙이 무조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상대를 심판하기 위한 과정으로 변질됩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듯이 취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입을 닫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소통의 창문에 짙게 발린 아상의 선팅지를 걷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타인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 내가 만든 환상만을 보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승부욕과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부르는 단절. 소통을 가로막는 또 다른 아상의 모습은 바로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내 논리가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교류여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대화를 일종의 권력 싸움으로 여깁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내 목소리가 더 커야 하며, 결론적으로는 내 말이 맞았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마음의 바탕에는 나를 높이고 싶은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소통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나 가벼운 모임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나타납니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더 심했어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뺏어오거나, 상대의 작은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하는 태도들이 모두 아상의 작용입니다. 대화 속에서 내가 대우받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통은 주고받는 호흡과 같은 것인데, 아상이 강한 사람은 숨을 내뱉기만 할 뿐 들이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압도할까를 고민합니다. 결국 소통이 안 된다고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안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대부분 상대의 말투가 거칠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고집이 너무 단단해서 생겨납니다. 내 안에 나라는 실체를 조금만 줄여도 타인이 들어올 공간은 저절로 넓어집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타인과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평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찰나의 관계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하고 싶을 때 흔히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조리 있게 할까? 혹은 어떤 멋진 표현으로 상대를 설득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소통의 본질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찻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그 잔에 이미 차가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아무리 비싸고 향기로운 명차를 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로 부은 차는 잔에 담기지 못한 채 밖으로 넘쳐 흐를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 그리고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건네는 진심 어린 이야기가 결코 내 안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의 판단과 선입견이라는 찌꺼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 사람은 이런 의도로 말할 거야. 혹은 저 이야기는 보나 마나 뻔해라고 미리 짐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소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내 안의 잣대를 잠시 치워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실천입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잠시 비워둘 때 비로소 상대방이 앉을 자리가 마련됩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상대방의 이야기는 더 깊고 선명하게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비워진 마음 공간은 단순히 상대의 말소리만 담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말 사이사이의 긴 침묵까지도 온전히 담아내는 일입니다. 상대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슬픔이나 쑥스러워서 감추려 했던 진심은 오직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전달됩니다. 내 안이 시끄럽고 복잡하면 상대의 소박한 진심은 그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상대의 작은 한숨 소리조차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비로소 공감이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경청은 결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아를 낮추고 상대를 나보다 높은 존재로
혹은 있는 그대로의 귀한 존재로 존중하는 적극적인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대화 중에도 상대의 말을 끊고 내 경험을 늘어놓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금 나를 낮추고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마음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경청은 귀로 듣는 기술이 아니라 온몸과 영혼으로 상대를 맞이하는 예의입니다. 내가 말을 아끼고 상대의 공간을 넓혀줄 때 상대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꺼내놓게 됩니다. 결국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빈터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무엇이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서툰 이야기들을 아무런 비난 없이 온전히 담아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비우는 경청은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나를 고집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